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1번부터 4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1번입니다. 다음 중 결산 수정문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번 편의상 현금주의 회계로 처리했던 회계 처리가 있다면 발생주의 회계로 전환해야 하므로 결산 수정문계는 필수적이다. 이 문제는 2023년도 문제를 볼 때 한 두 번인가 더 나왔어요. 사실 이제 세 번째예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2번 외상매출금이나 바드럼 등과 같은 채권은 미래에 완전히 회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기 위한 결산 수정문계를 반영해야 한다. 필수란 얘기는 없는데 사실 2번은 선택이에요. 생각해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는 맞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매도하는 증권의 공정가치가 변동된 경우 평가 손익을 단기 손익에 반영하는 결산 수정이 필요하다. 아니죠, 이건 틀렸죠. 말은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거 맞아요. 근데 단기 손익에 반영한다는 게 틀렸어요. 왜냐? 매도하는 증권은 미실현 보유 손익이거든요. 평가할 때 뭘로 해요? 자본으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매출 원가 및 감가상각비 계상은 결산 수정문계 시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다. 맞죠? 12월 말자에 한 해를 정리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이제 계상을 다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2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3일 합계 잔액 시산표의 일부다. 모든 매출이 외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단기 손익 계산서에서 계상된 매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매출은 다 외상입니다. 이제 그럼 회수는 그러면 돈 나간 거죠. 그러면 기초 매출 채권은 150만원이고 부가가치세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한번 봅시다. 매출 채권에 보면은 지금 200만원 남았는데 여기서 이제 매출액을 이제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는 150만원이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차변에 발생된 금액이 얼마냐면은 4,650만원이에요. 근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은 모든 매출을 외상으로 보면은 4,650만원이 오히려 맞는 셈이 돼요. 생각해 보면은. 근데 답은 아니죠. 4,650만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에 아까 150만원이었고, 자, 여기서 기초금액 얼마예요? 150만원이고, 그 다음에 외상으로 했는 매출 금액이 얼마냐면은 4,650만원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4,650만원이 기초금액도 같이 끼워져 있어요. 이 합계금액에. 기초금액은 이미 이제 차변 합계 잔액이 150만원 남거든요. 근데 이거는 200만원이 남는 거는 12월 31일자 잔액인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외상이, 모든 매출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외상으로 매출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초금액이 150만원이 있다는 의미는 이거는 이미 외상매출금 잡힌 금액이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2023년도 매출인 거예요. 그러면은 외상매출금 4,650만원 끼워져 있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 중에 기초금액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의미가 돼요. 합계자 시산표상 기초금액도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가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 150만원만큼 빼면 되죠. 그래서 실질적 매출 얼마예요? 4,500만원이더라,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만원은 받아야 될 금액이니까 그거 빼고, 그거 빼면 뭐예요? 나머지 외상 매출을 냈는 금액이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얼마냐면은 4,500만원이더라, 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매출액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4,650만원이 정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150만원이라는 그 존재 앞에서 그거는 작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초금액 있는 150만원을 빼야 되는 게 맞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4,500만원이 매출액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3번입니다. 주식회사 마포는 주식회사 용산에게 상품 60만원에 판매한 후 30만원은 현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30만원은 기말 현재 매출 채권으로 남아있다. 자, 과거의 경험상 매출 채권 잔액의 5%는 회수가 불가능하여 채권 잔액의 5%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기로 합니다. 기말 결산 전에 대손 충당금 잔액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30만원은 지금 매출 채권을 남아있대요. 그래서 매출 채권 잔액의 5%는 회수가 불가능하다가 판단해가 5%만큼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기로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죠. 항아리 신유단지가 있으면은 여기에 대손 충당금을 내가 적립을 하려고 해요. 근데 기존에 해당하는 금액은 없어요. 0원이에요. 빈 항아리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얼마만큼 넣을 거냐? 30만원 중에서 5%만큼 떼일 것 같으니 15,000원을 적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넣으면 돼요? 보충법에 의해서 15,000원 채워 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대손 충당금은 어떻게 돼요? 15,000원이에요? 3만원이에요? 30만원에 5% 하면 돼요. 그렇죠. 얼마예요? 15,000원인 거예요. 그러면 순매출 채권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외상매출금은 30만원이고 돈 띄일 거 대비를 해서 대손 충당금이 얼마예요? 15,000원인 거죠. 그럼 이거 빼면 얼마예요? 순장부 금액. 대손 충당금 뺀 순장부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28만 5천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순매출 채권 금액은 얼마? 28만 5천원. 이때 대손 충당금을 뺀 금액으로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예요? 그렇죠.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34번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에 들어갈 감사 의견으로 옳지 않은 옳은 것은입니다. 옳지 않은 게 아니라 옳은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뭐뭐에 근거하여 논의된 사항의 유의성으로 인해 ABC 주식회사의 2021년도 12월 31일과 2020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양보고기간의 재무성과 현금 흐름을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일단 적정 의견 아니에요. 부적정 의견 거절도 아니에요. 답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 전 회차가 나왔죠? 예, 이거 7월달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정하게 표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성 관점에서. 이거는 뭐예요? 34번이다. 그렇죠. 부적정 의견인 거죠. 부적정 의견. 이거 참. 그러니까 이게 가장 마지막 키워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정 의견은요, 약간 조금 칭찬하듯 하면서 약간 좀 미흡한 얘기가 뉘앙스가 풍겨요. 근데 얘는 중요성 관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개판쳤다 이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적정 의견이 옳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35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1년도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첫 번째, 그러니까 매출에 해당하는 회전율을 먼저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회수 기간,
며칠인가, 그러니까 몇 바퀴 돌릴 거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몇 바퀴 돌릴 거냐,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매출액에서 평균 매출 채권만큼 나눠주시면 돼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원가 생각할 수 있는데 매출원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매출액에 비례한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 900만원, 그 다음에 평균 매출 채권만큼 나눠주시면 돼요. 이미 기초 기말이 다 결정된 상태의 금액에 300만원이니까 몇 회예요? 3바퀴 도는 거예요. 3바퀴. 그렇기 때문에 3바퀴면은 자금이 안 돌아갑니다. 원래는 3바퀴면 자금 안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회수 기간을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1년이 얼마예요? 360일로 가정한다 했죠? 360 나누기 뭐예요? 3바퀴. 이렇게 나누면 돼요. 그럼 며칠이에요? 120일이 나와요. 4달에 한 번씩 돈 받는다 이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죠.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3바퀴면요. 여러분들 회사 망합니다, 이거. 그래서 최소한 10바퀴 이상은 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회수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65일에 10바퀴면은 36.5일인데, 이게 그래도 양호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뭐 2주일에 한 번씩 돈 받으면 더 좋죠. 근데 대체로 40일이 넘어가면 40일, 45일까지는 괜찮은데 50일 넘어가면 그때부터 조금 자금에 좀 무리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회수 기간을 3바퀴 돌리면 회사 망한다 이겠어요. 그러니까 최소 13바퀴, 15바퀴는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15바퀴가 돌아가면은 28일, 그 다음에 13바퀴죠. 15바퀴면은 24일. 이 정도가 제일 최적이죠. 자금 돌리는 데는 문제가 없고. 이렇게 이제 자금이 안 돌아가면은 대출까지 받아야 되는데, 대출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적정한 거는 13바퀴가 가장 적정하다. 이렇게 이제 또 볼 수 있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6번입니다. 다음 중 회사의 단기적 안정성에 관해 검토할 경우 참고할 재무 비율로 옳은 것은 입니다. 단기라고 하면요, 대부분 유동 쪽으로 보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유동자산, 유동부채, 이런 유동 비율, 그 다음에 이제 당좌자산, 유동부채, 이제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단기적 안정성 검토가 조금 많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매입 채무 회전율은 36번의 답은 잠시만요. 이렇게 되고, 매입 채무 회전율, 이거는 뭐 단기이긴 한데 그렇게 적합진 않죠. 단기에서 단기 순이율 당연히 해당 사항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부채 비율은 이거죠. 원래 부채 비율은 총부채에서 총 자본만큼 나눈 게 이게 이제 부채 비율이죠. 이거는 단기라기보다는 단기랑 장기랑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단기적 안정 검토에서는 그렇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유동 비율이죠.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 나눈 거. 이런 의미가 가장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옳은 건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7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3일에 2021년도 손익계산서입니다. 자료에 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볼까요? 자, 이거는 모든 기준에서 봤을 때 이 매출액이 항상 기준점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 영업이익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자, 봅시다. 자, 1번입니다. 회사가 영업활동으로 매출액 대비 이익을 얼마나 남겼는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률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왜냐면은 영업활동으로 봤을 때는요, 영업이익으로 버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세전이익률로 봐요? 아니죠. 뭐예요? 영업이익을 보려면은 영업이익에서 그걸로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번은 맞아요? 틀려요? 아니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번. 3일의 당기순이익률은 28%다. 당기순이익률 이렇게 하면 계산하면 되죠. 1400 나누기 매출액 5천만큼 나눠주면 돼요. 자, 그래서 28%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그렇죠. 0.28이죠. 그래서 28%가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맞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3번입니다. 자, 영업이익률은 주주가 투자한 금액 대비 얼마나 이익을 달성했는지 의미를 한다. 영업이익률은요, 주주가 투자한 금액 대비랑 관계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안 맞는 얘기고요. 4번. 당기순이익은 계속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익이다. 사실 4번으로 답을 체크하면은 큰일 납니다. 이거는. 답은 2번이고요. 자, 이거는 왜 틀렸나 이 생각하면은 매출 총이익률이 아까 계산했을 때 54% 나왔었거든요. 제가 당기순이익률이 얼마예요? 28%예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요. 뭐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제 뭐 애쓰다 보니까 저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물가도 오르고 자재도 오르고 급여도 올라요. 내년 급여 올라가요. 올라죠. 1030원 올라가요. 그 자재는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임금으로 당연히 자체 올라가죠. 판매 금액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판매 금액은 올리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올리기가 힘들어요. 진짜로. 그래서 판매 금액을 올린다고 했을 때는 이제 거래처가 좀 더 싼 기업으로 해서 좀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거를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이 단기 순이익이 난다는 보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얘기를 하면 절대로 안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계속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익이다. 어느 순간 28% 된 게 내년에는 마이너스 28%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러면은 맞아요? 틀려요? 아닌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에 옳은 거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이금 문제 38번입니다. 다음 거래 중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거래로 옳은 것은 입니다. 부채 비율은 뭐예요? 그렇죠. 총부채에서 총자본만큼 나눈 값이에요. 그러니까 부채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부채가 올라가거나 총자본이 내려가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외상매출금을 어음으로 해서 한 경우 이건 자산이잖아요. 부채 비율과 관계없죠. 그 다음 2번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로부터 채무 면제를 받은 경우 이거는 부채가 내려가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야 내려가요? 내려가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3번 장기 차입금의 만기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로 연장된 경우 뭐 단기에서 뭐 장기로 넘어가든 장기에서 단기로 넘어가든 어차피 부채 비율은 총 부채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비율 자체에 대한 영향은 없어요.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을 현금 배당으로 처분할 것을 결의한 경우 이거는 뭐예요? 현금 배당 결의하면은 총 자본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는 셈이 되죠. 그래서 부채 비율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이금 문제 39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경기 침체로 인해 기대 이하로 판매가 부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판매 촉진 수단을 도입, 창고에 쌓여있는 상품들을 빠른 시간 내에 판매함으로써 높이려고 한다. 뭐예요? 상품이 뭐예요? 이거 재고자산이죠. 악성 재고가 쌓여있으면요 이게 회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재고가 쌓임으로써 진짜 폐기해야 되는 경우가 엄청 많아져요. 그래서 재고를 빨리 돌리려면은 말 그대로 재고 자산의 회전율이 높아야 돼요. 회전이 잘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1번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상품은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 매출 채권 회전율은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 외상 매출금에 등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건 자금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률과 자기자본 비율은 이 문제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40번입니다. 다음 중 주당 순이익 EP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입니다. 주당 순이익이 높을수록 경영 실적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EPS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주주 입장에서는 어이구야 우리는 투자할 가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죠? 자, 그 다음 2번. 주당 순이익은 주가 수익 비율 퍼의 계산에 기초 자료가 된다. 돼요? 안 돼요?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 3번. 회사가 일정 기간 올린 수익에 대한 주주의 몫을 나타내는 지표다. 맞아요? 틀려요? 사실 주당 이익은 주주의 몫을 나타내는 지표가 맞죠. 왜냐하면 주당 순이익은 주주에 대한 순이익도 올라가는 셈이 되니까 맞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정답 4번. 영업이익을 그 기업에 발행한 유통 보통 주식수를 나누어 산출한다. 틀렸죠. 뭐예요? 영업이익 아니 뭐예요? 당기순이익이죠. 당기순이익을 해가지고 유통 보통 주식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옳지 않은 거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문제 풀이 및 해설이 다 끝났습니다. 회계관리 2급에 해당하는 6회차는요 9월달에 시험된 회차입니다. 9월달에부터 이제 문제를 가져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었는데 사실 새로운 문제는 출제된 건 없고요. 기존에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었는데 3월달 문제랑 좀 비슷한 느낌이 많이 나요. 그래서 해설 시간은 이제 진짜 짧고요. 설명할 내용이 없어서 해설 시간이 엄청 짧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아주시면 되겠고요. 설명이 긴 거는 좀 더 복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뭐 나머지 딱히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2회차 남았습니다. 촬영 일자는 2024년도 12월 28일에 촬영을 했고요. 여러분들 2023년도 풀이 해설 보면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월달에 업로드 될 때 1월달 시험부터 꼭 합격하시길 바라고요. 회계관리 1급 및 재정관리사도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